경주에서 일주일째 전국 중학생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서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 이례적으로 1억 기부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봉화군에 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2월 4일 허가를 앞두고 마찰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주댐 방류를 반대하던 주민과 사회단체가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 미뤄진 댐 방류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주에서는 지난주부터 전국의 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잇따른 가을 축제 취소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하기만 하던 식당에 모처럼 반가운 단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중학생들입니다. 올 초부터 터진 코로나로 가게를 접기 직전이던 업주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반기고 나섭니다.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 되고 오전 오후에는 손님 한 분도 오시고 저녁에는 6시에 문 닫아버리고 근데 이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접으려고 했는데 요즘 이번 주부터 이 앞전 주부터 이제 좀 손님들이 오셔요. 체육 행사 재개로 활기를 띠는 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텅텅 비다시피 했던 한 리조트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130여 개에 이르는 객실이 모두 가득 찼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운동 선수들이 오므로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관광 쪽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나.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전국 중학생 야구 선수권 대회에는 60여 개 팀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반짝 특수긴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 경주시의 경우 각종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로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도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전국 단위 행사 등 개최하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황이 드리운 지역 경제. 그나마 재개된 체육 행사가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눈다라는 말이 있죠. 올해 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 1억 기부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와 화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2월. 박주순 씨는 지게차를 몰고 봉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40일 동안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정리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박 씨는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각지에 몰려들은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대구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올해 대구 지역 1억 기부자, 이른바 아너 소사이어티는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대구에서 이례적으로 1억 기부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기업 대표부터 스님, 함께 기부에 나선 어머니와 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보탰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대구의 나눔 DNA가 발동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나눔의 정신이 주변에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시가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의료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19곳과 노인 요양시설 49곳 등 모두 68곳에 2,600여 명으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행됩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극복과 42일간의 기록을 주제로 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사진전엔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을 때 전국에서 달려와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시회는 11월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5층 파이어 브릿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 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봉화군 도촌 1, 2 일대에 대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이 당연히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허가권을 쥐고 있는 봉화군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도촌 1, 2마을입니다. 주민 19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산업일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소각과 파쇄, 하수 슬러지 처리 등 하루 420여 톤의 일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업체는 지난 7월 봉화군에 시설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를 앞두고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닭과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많아
이미 악취에 시달려 왔다며 자원화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마을은 청정봉화라는 걸 잊은 지가 아마 한 50년 됐습니다. 폐계사가 그런 것도 흡수를 해가지고 참 뭐 앞으로는 이제 조성을 깨끗하게 하는 방향이 되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항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소확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혐오 시설 건립을 앞장서 반대해야 할 일부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마을에 기금이 생기면 이런 걸 매입을 해서 철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철거를 한다고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대책위는 12일 3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봉화구는 법적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확장 건립 허가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확장 건립을 두고 봉화 도촌 1, 2 주민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수차례 연기된 영주댐 방류가 1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주시는 주민과 사회단체가 댐 철거가 아닌 환경과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방류라는 환경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농업용수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11일부터 댐 방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와 영주시 등은 내년 1월 말까지 댐 방류를 진행한 뒤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시 추가 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이른바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새벽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경주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하고 순찰차 한 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10대 6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주 시내에서 지속적으로 난폭 운전을 해 경찰이 2개월간 추적 중이던 피의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올해는 김장 준비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27곳에서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11월 4일 기준으로 30만 9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전에 비해 배추와 무는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각각 52%, 28% 떨어진 반면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김장용 굴과 작황이 부진한 고춧가루는 가격이 각각 8.7%, 6% 상승했습니다. 한편 김장재료 가격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기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5억 3,968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3,228만 불에 비해 24.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포도와 건조감, 김류, 음료류, 김치 수출액이 눈에 띄게 늘었고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지난해보다 33%, 중국 수출은 27.8%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이 5억 불을 초과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대표 콘텐츠 엄마 까투리가 2020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시카프 어워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산불 속에서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엄마 까투리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은혜를 일깨운다는 내용의 고 권정생 선생의 유작을 바탕으로 제작한 TV 애니메이션입니다. 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을 맞아 한국출산장려진흥회가 11일 오후 대구 법원의 거리에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출산장려진흥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나눠주며 출산 장려,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등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11월 11일을 둘이 만나 둘 이상 낳자라는 의미에서 출산 장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